이번에도 진단하기 이제 힘든 케이스긴 했지만 여러 가지를 이제 염두에 두고 진료를 했기 때문에 진단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류마티스 질환 중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는 사포 증후군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포 증후군이라는 것은 영어의 이제 앞글자를 딴 약자로 이루어진 병명인데요. 이제 S는 시노바이티스라 그래서 활액막염, 이제 관절염을 얘기하고요. A는 여드름, 에크네, 푸스툴로시스는 이제 농포, 손 발바닥에 농포성 병변을 보이는 것이 사포 증후군의 큰 특징이기 때문에 뼈의 변화, 뼈가 이제 과형성된다든지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보일 수 있는 질환이 사포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포 증후군은 흔하지는 않은 질환이지만 놓치게 되면은 진단이 안 되고 치료도 더뎌질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사포 증후군 환자가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20대 남자 환자분이셨고 이제 오신 거는 손 발바닥에 이제 피부가 이상하다, 그리고 전신에 통증이 있고 피로감이 매우 심하다, 또 몸이 무겁고 근육통이 자주 있다, 그리고 손발끝이 저린다 라고 해서 오셨는데, 이분은 사실 피부과에서 이제 아토피로 보고 사이클로스포린이라고 하는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시다가 오신 분인데 전혀 호전이 없었던 케이스였는데요. 저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고 경과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에 이런 농포가 좀 어느 정도 터져가지고 남아있는 병변인데 이제 사포 증후군에서 보이는 농포성 변화 유사한 그런 소견을 보였었고요. 뼈 사진은 이제 여러 군데를 찍었었죠. 복장뼈 부분에도 사진을 찍었었고, 위팔 뼈와 아래팔 뼈 과형성되거나 그런 소견은 보이질 않았었고, 허벅지 뼈도 이제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소견은 보이지 않았었고, 손에 피부 병변, 발바닥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소견을 보였었기 때문에 사포 증후군으로 생각을 하고 항생제와 그리고 다른 약물들을 같이 투여해서 이제 일주일 뒤에 경과를 봤었고요. 손이 많이 호전된 양상을 보였고 피로감이나 전신 통증도 많이 호전됐다고 해서 일단 현재 치료를 유지하기로 했고, 사포 증후군은 한 3-4개월 정도는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1년 정도까지도 치료를 잘 해야 나중에 재발이 좀 덜하고 그런 증후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치료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포 증후군에서도 관절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절염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류마티스 질환과 감별을 잘 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바닥에 피부 병변이 있었죠. 원래 이제 아토피도 있었던 분이시고 하기 때문에 피부 병변을 이제 아토피나 그런 걸로 생각하고 전신 통증과 연결하지 않는다면은 사포 증후군 같은 경우도 놓칠 수가 있는데, 전신 통증과 피부 병변 양상을 보고 진단을 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런 사포 증후군 같은 경우는 그런 환자들과는 달리 다른 피부 증상을 보인다든지 하는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진료를 해야지 특이한 질환도 놓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런 질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진단하기 이제 힘든 케이스긴 했지만 여러 가지를 이제 염두에 두고 진료를 했기 때문에 진단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 질환에서는 다양한 증상, 피부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눈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관절, 내부 장기, 그리고 탈모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서 어떤 것이 류마티스 질환과 연관이 되는 것인지 잘 판단을 하고 종합을 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류마티스 질환 중에서 흔하지 않는 질환이지만 특이한 질환인 사포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